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의 강점을 찾고 이 강점을 어떻게 더 좋은 부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강점을 찾아 자기의 가치를 승화시키는 부분으로 제가 좀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치 있는 자신의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그 목표를 전짐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정의를 내리고,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가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살다가 이제 농촌으로 가셔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저희가 이 자기의 강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이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가보면 그것이 강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귀농하는데 어떤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점을 발견하는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이 자기는 잠재 능력이 없고 자기는 다른 사람도 잘하는 게 없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한테 잠재 능력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꾸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가치 있는 공동체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원래 목표로 했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점을 생각할 때 구몬영 변화경제연구소 소장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누구에나 강점이 있고 이것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딴 사람보다 유일무이한 강점을 찾아내고 이거를 성과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생에 뒤돌아보고 나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하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농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메모하시면서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내가 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내가 이것을 몰입하고 있는가? 칙센미아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기준을 몰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몰입하면 내가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시간 1시간 흘러져 있는, 이것이 몰입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몰입하는 순간은 어떤 것인가 하죠. 마지막으로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가 좋아하고 몰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수익이 발생되지 않은 일을 하면 그건 취미생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귀농해서 창업하고 어떤 사업을 이룬 데서는 수익성이 정기적으로 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돈이 있은 다음에는 뭐 돈이 벌리지 않아도 취미생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사업가로서의 장점을 찾는 거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피드백. 그래서 이제 선호하고 몰입하고 피드백, 이 세 가지 용어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강점을 한번 찾으면서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몰입, 아까 말씀드렸는데 몰입은 자기가 이제 조그만 걸 하나를 뭔가 이 몰입해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내가 이것을 계속 하고 있거나 그 몰입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내가 이걸 계속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어려워하는데 나는 이걸 하면 즐거워. 그리고 난 이거 하면 기뻐. 난 이거 하면 되게 에너지가 나.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할 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강의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이 강의하는 거에 있다라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제 강점을 제가 찾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이런 것을 잘하더라도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것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주위에서도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창업가로서 농촌에 귀농해서 성과를 말려면 조금 잘하고 강점의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과가 나고 성과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농산물을 하는데 그에 대한 수확량이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일하면서 비용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가공을 한다든지 또 고객과 잘 접촉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것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1개월, 2개월, 아닙니다. 한 9개월 정도 이분들을 진행해서 자기의 강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거 잠깐 사이에 하고 그 전에 했던 것 갖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점하는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라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딴 사람 생각 못하는데 나는 배낭간에 이거를 하는데도 어렵지 않아. 그 일을 하는데 내가 글 쓰는데 이게 잘 써지고 있어.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 유익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거 할 때 일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일은 많이 하고 일하는 방식이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서 돈도 많이 투입되고 몰입은 하지만 엄청난 비용이 지불한다면 일하는 방식에서 바꿔야겠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치관적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일하는 방식, 가치관적인 요인을 한번 3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강점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느냐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조금 지나면 이거로 성취감을 올릴 수 있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자존감을 높여라.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면 그 일 속에서 성취감을 얻게 되거든요. 성취감이 올라가면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더라도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웃라이더의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꾸준하게 할 필요 있는 거죠. 내가 강점이라도 살리지 못하면 그거는 성과로 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10년을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강점이 될 수 있다는데 그 부분도 잘하지 못한 부분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잘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성격 유형 분석이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강점을 찾아내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행동 유형 분석은 디스크라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행동의 움직이는 부분 속에서 얻어지는 부분에서 DISC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도형인 경우 어떤 일을 할 때 목표 중심입니다. 결과 중심이고 자기가 이런 권한을 갖는 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성향이 사교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도형처럼 반응 속도는 빠른데 아까 얘기한 주도형은 목표 지향적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사람 지향적입니다.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고요. 사람하고 만나서 에너지가 나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는 같지만 목표 지향적이냐 사람 지향적이냐 이게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형이 있습니다. 신중형은 주도형과 같이 목표 지향적이긴 하지만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원칙을 갖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정확한 걸 중요하고요. 분석적입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중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응 속도가 느린데 사람 지향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안정형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좋아 있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남한테 거부를 잘 못하고 타인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도형, 사교형, 신중형, 안정형 어떤 사람이 좋은 성격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성향일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틀리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중에 있으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강점을 살려낼 수 있고 내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을 때 좀 더 발전적인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키워드로 한번 봤습니다. 주도형은 어떠죠? 크고 빠르고 짧고 직설적이고 그리고 말을 어떤 지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들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죠. 이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키워드라고 봐집니다. 또 사교형은 넓습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걸 좋아하고 또 즉흥적인 부분들이 있죠. 신중형은 이런 분이 느리고 꼼꼼하고 좀 차가웠고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정형은 좀 깊고 느리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의할 때 별로 얘기 안 합니다. 남들이 그런 의견을 하면 그냥
따라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유형별 키워드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아까 사교형이나 또 그 주도형 같은 경우 직설적이고 외교적이고 또 경쟁적이며 사교적입니다. 근데 안정형이나 또 신중형인 같은 경우 간접적이고 내향적이고 수용적이고 평가적인 부분입니다. 자기가 남자애들한테 그 아이가 만약에 안정형이고 또 신중형한테 야 남자는 나가 놀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여자아이가 어린데 사람들 만나고 좋아하고 뛰어다니고 야 여자애가 왜 이러면 안 된다는 그 성향에 따라서 강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도형 하나씩 또 사교형이나 신중이나 안정형의 스타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강점을 보면요. 이분들은 특히 주도형인 같은 경우 즉시 성과를 올립니다. 자신감이 있고요.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떠맡고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런 좋은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이런 성향이다. 내가 이런 강점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보완점이 있을 수 있죠. 단점이라기보다는 보완점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조급하게 되죠. 왜냐하면 즉시 성과를 올리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일을 맡습니다. 세부 사항을 무시하고요. 제한받는 걸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당신도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점과 단점을 잘 살릴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주도형이 있다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사교형입니다. 사교형들은 어떤 부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교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교형들은 낙관적입니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요.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합니다. 이런 좋은 강점이 있죠. 그 반면에 무리하게 약속합니다. 사람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약속도 잡고 이 약속도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정형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 사람들하고 만남에 있어서 잘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협조적이고 꾸준하고 쉽게 동의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안정적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우리 주위의 착한 사람이죠. 이분들이 이번에 이제 포항에서도 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금도 조성하고 또 하는데 이런 분들이 열심히 그런 거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입니다. 조용하게. 그런데 보완점이 있죠. 이분들은 급격한 변화를 꺼립니다.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그리고 약간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미루고요. 그다음에 갈등을 회피하고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리고 또 정해진 일에 일을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할지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정리정돈 잘합니다. 철저하고요. 분석적이고 자기 훈련 잘하고 정확하고 자기 높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좋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의 어떤 성향은 이런 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강점이 있는 부분, 보완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자발성이 좀 약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옛날에 이 사람이 이랬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관적이고요.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